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 그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한 3, 4년 전인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능이 성장이나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릿,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열정적인 끈기, 인내심, 노력,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 같아요. 의미를 너무 다양화시키면 개념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열정적 끈기,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능보다 이 열정적 끈기가 이제 성장과 성공의 근원적인 힘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그릿이 주장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그 책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열해 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중에 1만 시간의 재발견은 이 그릿 안에 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의 그 사례가.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아웃라이어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일단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효과라는 개념이 나오죠. 초기 기회의 누적 이득 효과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하키를 거의 국민 스포츠처럼 좋아한단 말이에요. 선수 선발을 하는데 생일이 1월 기준입니다. 그랬더니 1월에서 3월생이 절대 다수가 선수로 선발되고, 미국 메이저리그는 7월 31일 기준이니까 8월생이 절대 다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는 9월 기준이니까 또 9월, 10월, 11월생이 절대 다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 스포츠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선수를 선발하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몇 개월 차이가 성장에 큰 차이를 만들죠. 그 당시에 체격이 조금 더 좋고 이러한 경우에 초기 기회를 선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됩니까? 마스터 코칭,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발이 되면 정말로 훌륭한 코치 밑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태복음 효과로 이야기되는 그런 초기 기회를 선점한 그러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웃라이어 이 책에서 이 개념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행을 하게 됐죠. 자, 타고난 재능은 존재하는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재능의 상징하면 누굽니까? 모차르트죠. 6살부터 막 천재 작곡하고. 근데 지금의 작곡가들이 그 당시에 어린 시절의 모차르트의 작곡을 보면 이건 거의 그냥 어린 시절의 작품일 뿐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작품은 21살 때, 그때 작품부터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바이올리니스트 연구를 했는데, 잘하는 A그룹, 그다음에 중간그룹, 그다음에 C그룹 나누었을 때 각각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연습 시간이 A그룹은 1만 시간, B그룹은 8,000시간, C그룹은 4,000시간, 이런 연습 시간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간을 쪼개 연습하고 있을 때 노력을 안 하고 정상에 뿅 하고 오른 그런 연주자는 없다는 겁니다.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릿 책에 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1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안드레스 에릭슨 박사가 쓴 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 책의 주장은 타고난 재능은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예를 드냐면 절대음감을 예를 듭니다. 저는 절대음감하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100% 선천적인 재능일 뿐이지 이게 무슨 노력해서 된다,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절대음감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2세에서 6세 사이 화음 식별 교육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가자 24명이 모두가 절대음감이 됐다는 거예요. 연습으로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인간의 두뇌와 육체는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의 가소성, 우리 쉽게 가변성이라고 이해하자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변하는 거죠.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변하는 거고, 근력은 당연히 변하죠. 손흥민, 유현진 뭐 그냥 대단한 재능을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 책에는 물론 미국인 선수가 나왔어요. 레이 앨런이라는 농구 선수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재능을 타고났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점프슛을 잘하는 것이 꼭 신의 축복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난다. 여러분들 나 연습하는 거 봤냐? 단 하루도 연습을 빠뜨린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에릭슨 박사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Deliberate Practice. 의도적 노력. 근데 제가 이걸 더 가슴에,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 의식적, 의도적 노력, 이렇게 부르자고 제가 이 영상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적, 의도적 노력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그래도 뭐 재능이라는 것도 제가 관심이 있어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발전시킬 만한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deliberate practice를 많이는 안 해봤는데 몇 개 해봤어요. 계란을 두 손으로 한 번에 탁 깨는 거, 예전에 TV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의식적, 의도적으로 훈련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뭐 힘의 정도라든가 깨는 부위라든가 어떤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 계란을 쥐는 방법, 한 10분 연습하니까 충분히 깰 수 있었습니다. 책들에서 읽은 내용들을 실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아주 되게 사소한 건데 더 큰 것들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효과가 뭐가 있냐면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점 효과. 우리 마케팅 할 때, 프라이싱, 가격 책정하고 할 때 앵커링 효과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앵커링 효과는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1908년도에 마라톤에서 2시간 55분이 금세기 최고의 레이스였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 깰 수 없는 한계의 기록이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스턴 마라톤 참가 자격이 뭡니까? 그냥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3시간 5분입니다. 10분 차이에요, 10분 차이. 그리고 현재 세계 기록은 2시간 2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지금 세계 기록이 뭐야? 그러면 그게 벌써 앵커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한 명이 그거를 깨버리면 앵커링이 바뀌는 거죠, 기준이. 뭐야, 제가 한다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 다이빙, 공중 위회전은 너무 위험해서 이거는 제한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10살 정도가 하는 기술이라고 하고, 1930년도에는 코르트라는 이 피아니스트가 쇼팽 곡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는 그 피아노 그냥 연주하면 누구나 다 그 이상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원주율을 511번째까지 암기를 했대요. 현재는 인도의 라즈비라 미나라는 사람이 7만 개까지 암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연습하고 노력할 때 그 앵커링 효과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록이 저거라고 해서 저게 한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러한 예를 과거 스포츠, 올림픽의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탤런트 코드를 우리가 살펴봤죠. 탤런트 코드도 이제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개념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연습을 한다는 거는 뇌 속에 우리가 몇 개의 신경 회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어떤 특정 연습이 특정한 신경 회로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전달되는 이 회로에, 우리 그 전선 보면은 전선에다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감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싸거나. 똑같이 우리 뇌의 회로에 그러한 검은색의 미엘린이라는 그 물체가 우리의 회로를 감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류가 훨씬 안전하게 많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거는 미엘린층을 두껍게 해서 초고속 회로를 만든다는 거, 이런 개념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탤런트 코드의 3대 요소로 자, deep practice, 심화 학습이죠. 그 다음에 점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올림픽 그런 사례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 코칭, 단순히 1만 시간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의식적, 의도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의 초반에 나오는 사례가 브라질 축구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브라질이 왜 축구를 잘하냐? 기후가 따뜻해서 연중 축구를 할 수 있고, 그냥 문화가 열정적이고, 뭐 인구가 많으니까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가난하니까 축구로 성공해야지, 뭐 이러한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기 시작한 거는 1950년대 이후라는 거야. 그 전까지는 헝가리한테 사전 전패를 당합니다. 근데 50년대 이전에 40년대부터 풋살이라는 경기가 브라질 전역에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딱 핸드볼 구장 정도 크기의 요 핸드볼 공만한 이걸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공간이니까 가까이에서 볼을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은 상대와 가까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볼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축구는 막 볼 한번 잡으려면 기회가 몇 번 없잖아요. 뛰어다니니까 엄청 뛰어다니는데, 다양한 또 기교를 부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거의 국민 스포츠가 되면서 풋살이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딥 프랙티스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뭐 재능이 뭐 이런 개념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의 절대적 법칙은 반복입니다. 반복. 슈퍼스타의 실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한 달만 연습을 못하게 하면 그냥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미엘린층, 아까 미엘린층 말씀드렸잖아요. 연습하면 두꺼워지지만 안 하면 또 얇아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연주가라든가 뭐 스포츠 스타들 보면 단 하루도 연습을 빠지지 않고 하게 되죠.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호로비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빼먹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아내가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저 말하는 거는 아까 이제 성공의 물꼬를 한번 트면 우르르르 그 성공의 수준이 나아진다, 이런 개념인데, 이 책에서는 우리 한국 여자 골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박세리가 한번 물꼬를 트니까 그냥 다, 아니 박세리도 왜?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앵커링 효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재발견 탤런트 코드, 뭡니까? 일관되게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골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특정한 퍼포먼스를 위해서 유리하게 타고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유리하게 타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습도 안 하고 지옥 훈련도 안 하고 그만큼의 성과를 낸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펠프스가 수영을 하기에 좋은 체격을 타고났지만, 펠프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 1만 시간의 재발견은 뭡니까? deliberate practice, 의식적, 의도적 노력이고, 아웃라이어는 그 시간을 1만 시간 채워야 된다. 탤런트 코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마스터 코칭,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 그릿은 거기에 열정적 끈기, 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릿에 대해서 오늘 포함해서 몇 번 더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릿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그릿을 기르는, 자,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재능을 연습해서 될 수 있지만 뭐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릿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열정적 끈기를 발휘하고 의식적, 의도적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릿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관심이고, 자,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 그 의식적, 의도적 노력, 이런 것들이 탁월한 성과를 내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 일은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는 자, 의미를 발견한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열정을 발휘하게 되죠. 그냥 나 혼자 이거 해서 뭐 하고 잘 돼야지 뭐 이런 개념은 열정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 부분. 일단 목적이란 개념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심화해서 다음 편 정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다 잘 될 거야. 희망입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리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고 깡이 있어도 힘든 순간이 다가오겠죠. 고비가 있을 것이고 슬럼프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럴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작은 것에도 허물어질 수 있다. 희망은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있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릿을 기르는 자, 네 가지 방법.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능이 아니구나. 내가 좋아하고 열정을 발휘할 대상을 만난다면 내가 의식적, 의도적 노력, 시간, 일만 시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 그리고 마스터 코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츠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